여러분, 교과서 속 유산이 실제로 눈앞에 펼쳐진다면 어떨까요? 정조대왕의 효심과 실학적 이상이 구현된 조선 후기의 계획도시 수원. 세계 문화유산이자 우리 교과서에 많이 등장하는 살아있는 배움터. 오늘 그곳으로 함께 떠날 선생님은 천학쌤과 지연쌤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주편에서 불국사 그리고 분황사 모전석탑 등 다양한 지역을 함께 여행한 이선학입니다. 오늘은 이곳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쉬는 수원.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행궁 중 가장 크고 아름답기로 또 다른 말로 경복궁의 부궁이라고도 불리는 수원 화성에 오게 되어 너무 설레네요. 수원 화성하면 사회뿐만 아니라 수학, 과학, 음악, 미술 등 다양한 교과와 융합 수업이 가능한 곳이잖아요. 그리고 또 드라마 선제옥고 티어의 촬영지로 수원 화성 일대는 또 유명하거든요. 오늘 벌써 많이 설레네요.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곳 수원의 수원화성을 추천해 주셨어요. 왜 수원화성이 교과서로 떠나는 비상한 여행으로 방문해야 하는 곳인지 역사적, 과학적, 예술적 이유 등을 담아서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수원화성의 구석구석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퀴즈입니다. 이곳은 수원화성의 장안문입니다. 수원화성의 북문이자 정문입니다. 보통은 성의 남문을 정문으로 하는데요. 수원화성은 왜 북문을 정문으로 했을까요? 정조대왕께서 수원을 방문하실 때 가장 먼저 마주치는 문이 바로 이 장안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원 화성만큼은 북문인 장안문이 정문이 되었다고 해요. 장안문은 한국전쟁 때 폭격으로 파괴되었었는데요. 다행히 1975년에 복원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수원화성은 과학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거중기가 있습니다. 과학적인 원리가 또 하나 숨어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실까요?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짜잔! 이게 바로 사회교과서인데요. 미석은 이 성벽에 튀어나온 돌들을 의미합니다. 겨울철에 비가 오면 빗물이 성벽 사이사이로 스며들어서 만약에 얼게 된다면 부피가 커져 성벽이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미석이 있다면 미석을 타고 옆으로 빗물이 흘러내려서 겨울철에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고 하네요. 야, 그러면 이 미석은 물론 그 과학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단조로운 성 벽면에 하나의 포인트를 주는 긴장감을 일깨워주는 심리적인 미적인 디자인 요소로서도 기능을 할 것 같아요. 마치 정조대왕께서 하사하신 하나의 활용정점이라고나 할까요? 오, 선학쌤 멋진데요? 활용점점? 제가 이 정도입니다. 자, 그럼 바로 수원 화성 여행을 떠나볼까요? 떠나기 전에 선생님들 위해서 준비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뭔지 알 것 같아요. 저도요. 오늘도 어김없네요. 비바생과 함께하는 즐거운 수원 화성 탐방 함께 가보실까요? 네, 가봅시다. 이곳은 북수문인데요. 수원 화성에는 화성의 남쪽과 북쪽을 가로질러 흐르는 수원천이 있습니다. 수원천을 기준으로 수원 화성과 맞닿는 부분에 수원 화성에는 수문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 방향에 따라서 각각 북수문 그리고 남수문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이 북수문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화홍문이라고 해요. 화홍문의 특징은 바로 뒤에 보이는 7개의 수문입니다. 각각의 수문들은 무지개 모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수문들이 크기가 모두 다른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가 바로 저를 설레게 했던 수원화성의 북수문인데요. 여기 북수문에서 선제가 소리에게 고백을 했거든요. 너무 낭만적이었어요. 그렇게 낭만적이시면 제가 재현 한번 해드릴까요? 한번 해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 또 이 도령으로서 네네네. 한번 설레게 해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 월요일. 어땠어요? 혹시 좀 선제 같았나요? 선제는 아니고 선학 정도? 수원천 따라 네, 걸어보실까요? 한번 가보시죠. 선학쌤, 네. 여기 수원이 왜 수원인지 아시나요? 그러게요. 왜 수원이죠? 물이 많은 고을이라는 뜻의 수원인데요. 물수와 근원 원이 만나 수원이란 이름이 붙여졌다고 해요. 이곳은 바로 수원천인데요.
지금은 이렇게 예쁜 산책길이지만 옛날에는 여기서 빨래도 하고 뭐 물놀이도 많이 즐겼다고 합니다. 선학쌤, 비바쌤의 캐릭터 뭔지 아세요? 귀여운 비버쌤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여기서 퀴즈. 수원의 대표 캐릭터의 동물은 무엇일까요? 그러게요. 수원의 대표 캐릭터 동물은 바로 수원 청개구리예요. 네. 수원 청개구리가 이 수원에서 처음 발견되어서 수원 청개구리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는데요. 한때는 그 개체수가 많이 줄어서 2012년에는 멸종 위기종으로도 지정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최근에 다시 많이 발견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곳은 바로 조선 후기의 개혁군주 정조대왕이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인 현릉원에 행차할 때 임시거처로 사용하던 화성행궁입니다. 궁궐을 벗어난 곳에 세워진 임시궁궐이지만 그 의미는 단순히 임시가 아니었죠. 맞아요. 수원 행궁은 우리나라 행궁 중에서도 가장 크고 아름다운 행궁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별칭으로 경복궁의 부궁이라고도 불리는 곳이에요. 와, 정말 멋진 곳이네요. 그렇다면 정조대왕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겠죠? 정조대왕은 아버지 사도세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백성들과 가까이 소통하기 위해 이곳 수원에 새로운 도시를 계획했습니다. 정조대왕의 업적은 그뿐만이 아니죠? 정조대왕은 규장각을 설치하여 인재들을 양성했고 또 장룡령 설치를 통해 군사제도를 개편하기도 했어요. 무엇보다도 정조대왕은 그 지극한 효심으로 유명한 인물이기도 하죠. 사도세자의 묘, 그 이름은 원래 수은묘였습니다. 그러나 정조대왕이 자기에 대해서 영우원으로 승격하여 부르도록 하였고 현재 수원화성으로 옮겨 현릉원이라는 이름으로 붙인 뒤 현재의 융릉이라는 이름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여기 화성행궁은 드라마 촬영지로도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 곳인데요. 지금 저희가 서 있는 이곳은 바로 드라마 대장금의 촬영지이기도 합니다. 허랑쌤 혹시 대장금 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3학년 수업 자료 정도로만 봤습니다. 지금 선학쌤 옆에 서 계신 분이 바로 이영애 배우님이 연기하셨던 장금이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 서 계신 이분이 바로 민정호 나으리입니다. 지진이 배우님이 연기하셨는데요. 그 당시 많은 여성들의 마음을 훔쳐간 지진이 배우님의 민정호 나으리입니다. 그러면은 한번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저는 이 수원화성 행궁의 네.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 한옥의 단정하고 멋스러움,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지는 소나무 숲.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한강의 기적. 우리나라가 또 눈부신 경제 성장으로 유명한 나라잖아요. 비상교과서 3학년 1학기에는 지역 사람들의 달라진 생활 모습을 알아볼까요 차시에서 과거와 현재 달라진 수원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아주 먼 옛날에는 오늘날의 수원시, 화성시, 오산시가 전부 수원이었다고 해요. 그 당시 수원은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이었던 것이지요 라고 과거 수원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한 페이지를 더 넘어가 보면 지금 이렇게 발전한 모습과는 달리 예전 사진들을 보면 앞이 모두 흙길일 정도로 다른 모습을 띠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 도로에 소달구지가 다녔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사실 4차선, 8차선 도로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과거와 오늘날의 모습이 많이 달라졌음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수원천을 다녀보면서 보았던 모습들은 굉장히 깔끔하게 정비되고 또 사람들이 산책하기 좋은 그런 거리였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했구나, 옛날과 오늘날의 다른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기 옆에 보니 수원시립미술관이 있네요. 또 수원하면 예술을 빼놓을 수 없죠. 수원시립미술관으로 한번 찾아가 볼까요? 네, 가봅시다. 지연쌤, 수원 화성이 매력적인 이유 또 한 가지 알고 계신가요? 뭐예요? 바로 예술입니다. 예술하면 수원 화성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거든요. 수원 화성 일대에서는 수원 화성 미디어 아트쇼, 문화재 야행, 미디어 퍼포먼스 등 다양한 예술과 문화가 어우러진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럼 문화 행사와 연결된 수업도 많이 할 수 있겠네요. 4학년 미술 교과서에 빛으로 물든 문화 행사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행사와 연결을 지을 수도 있겠고요.
6학년 음악 교과서에서는 국악, 울림에 빛을 입히다 라는 차시로 다양한 문화 행사 그리고 예술 분야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런 내용들이 있다 라고만 이야기하고 끝내면 아쉬울 것 같아요. 아쉬울 것 같아요. 이번에는 수원시립미술관에 우리가 직접 방문해서 어떤 미술들이 있는지, 어떤 예술들이 수원에서 전시되고 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실까요? 네, 가봅시다. 수원시립미술관은 시민과 함께하며 열린 문화 공간을 추구하는 곳으로 시민들의 정서 함양과 수원 미술 문화 발전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곳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맞아요. 작품들을 지금 계속 보다 보니 소통과 공감을 하는 작품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작품은 어렵다라는 느낌보다 함께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특히 이 작품들을 보니 6학년 미술의 나를 표현하는 작품 만들기 단원이 떠오르면서 미술관처럼 전시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네요. 저는 3학년 수업으로 미술 5단원, 알쏭달쏭 미술관 단원에서 수원 시립미술관을 소개해 보려고요. 이렇게 보니 정말 다른 장소들도 궁금해지는데요. 그러니까요. 얼른 또 가보도록 하죠. 수원화성은 정조 18년 1794년에 축성 공사를 시작하고 놀랍게도 2년 뒤 1796년에 완공했으며 정약용이 설계했는데요. 거중기, 활차, 농로 등의 발명과 활용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거중기 하면 제가 또 할 말이 좀 있습니다. 거중기란 무엇이냐? 이 정조대왕께서 내린 기기도설이라는 도서가 있었어요. 그 도서를 읽으면서 정약용이 그 도서를 참고해 만든 건축 장비입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사회교과서의 99쪽을 보시면요. 정약용뿐만 아니라 당시 그 시대에 이 백성들의 삶을 위해서 노력했던 여러 사람의 이야기가 정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또 대동여 지도, 박제가, 이익, 여러 실학자들의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네요. 또 이 거중기가 위대한 발명인 이유가 거중기를 이용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수원화성 축조에 동원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적은 인력으로 안전하고 빠르게 수원화성의 축조가 가능해졌습니다. 여러분, 거중기는 무거운 돌을 큰 힘을 들이지 않고 들어 올릴 수 있는 기구인 거 아시죠? 그래서 수학 문제에도 단글로 등장하는데요. 문제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네. 조선시대 정약용이 만든 거중기는 수원화성을 짓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거중기는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 물체 무게의 8분의 1만큼의 힘으로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10과 5분의 4kg짜리 돌을 들어 올리려면 그러면 적어도 몇 킬로그램만큼의 힘이 필요할까요? 10과 5분의 4는 가분수로 변환하면 5분의 54죠. 네. 54와 8은 또 2로 약분이 가능하니까 각각 27과 4로 될 것이고, 그러면 5분의 27 곱하기 4분의 1은? 그러면 20분의 27이 되겠네요. 이걸 또 대분수로 바꾸게 되면 1과 20분의 7 맞나요? 네, 맞습니다. 다행이네요. 교사로서의 자존심은 지켰다. 가벼운 마음을 안고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영조가 쓴 글씨인가 봐요. 7살 때 썼다는데요? 와, 김후라는 인물입니다. 수원화성의 공사 기간이 2년 9개월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 거중기, 농로 같은 도구들을 사용하니까 정말 2년 9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 나올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성학쌤, 여기 근처에 국궁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좀 관심 국궁 있으세요? 체험이요? 네, 국궁. 너무 좋죠. 성학쌤, 정조대왕이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을 수원으로 옮긴 후 몇 번이나 행차하셨는지 알고 계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매년 한두 차례씩 총 13차례 방문하셨다고 알고 있는데요. 맞아요. 이를 재현한 정조대왕 능행차를 매년 실시하는데요. 5학년 음악교과서의 문화유산 해설가 단원과 4학년 음악교과서의 대치타 단원과 연결해서 학생들과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조대왕의 행차와 더불어 오스트리아 라데츠키 장군의 이름을 딴 라데츠키 행진곡도 비교하면서 말이죠. 선학쌤이 해보고 싶다고 하셨던 국궁 활쏘기 체험이 바로 우리 오른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선학쌤 혹시 국궁 해보셨어요? 제가 또 중학생 때 국궁을 1년 정도 와,
그러면 오늘 선학쌤의 국궁 실력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제가 조선시대였으면 무관으로 태어났을 감입니다. 무관. 와, 정말 너무 기대되는데요. 얼른 가보시죠. 바로 가시죠. 오른쪽 귀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주세요. 자, 맞추고 싶은 곳 쏘세요. 이곳은 방아수리정입니다. 수원화성의 북동쪽 끝에 위치한 정자로 아름다운 풍경과 탁월한 방어 기능을 동시에 갖춘 역사적 건축물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조대왕의 꿈이 담긴 도시 수원화성을 걸으며 교과서 속 장면들을 실제 공간에서 만나봤습니다. 선생님들, 오늘 여행 어떠셨나요? 수원 여행을 하며 역사와 과학 그리고 인심, 사람의 마음이 모여 만든 이 공간이 그 자체로 살아있는 교과서이고 우리가 꼭 지켜나가야 할 문화유산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조대왕의 도시 수원화성. 교과서에 소개된 내용들로 여행을 와봤는데요. 직접 걸어보면서 그 안에 담긴 과학, 효심, 자연, 문화까지 모두 느낄 수 있었던 하루입니다. 선생님, 아이들도 모두 이 길을 걸어보면서 교과서 속 이야기가 살아 숨쉰다는 걸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교과서로 떠나는 비상한 여행이었습니다. 다음 여행에서 만나요. 사실 아까 마지막 촬영하고 저는 퇴근을 하려고 했는데요. 이곳 수원에서 또 야간 개장을 한다고 하여 제가 직접 찾아봤습니다. 마침 이곳에 저희 학교 동학년 선생님께서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모셔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영은입니다. 이선학 선생님께서 교과서 자료조사를 한다고 불러주셨거든요. 혹시 우리나라 지역에 전국에 있는 축제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우리 비상교과서 4학년 2학기 사회교과서를 보면 전국의 축제들이 언제 어디에서 열리는지 자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또 교과서에 있는 QR코드를 찍어서 연결되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전국의 축제들이 언제 어디에서 어떤 행사들을 하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고 싶네요. 하지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죠. 오늘 수원 야간 개장 함께 즐겨보실까요? 교과서도 알아보고 수원도 알아보고 완전 럭키비키잖아. 다시 정조대왕. 그렇죠. 정조대왕 기차 그림인 것 같아요.